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한강 작가의 친삼촌인데 목사님입니다. 와, 친삼촌이면서 국방과학연구소 공학자 출신이죠. 한풍원 목사인데 대전 행복이 넘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모양입니다. 공개 서한을 통해서 조카 한강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야,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제목이요,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에게 보내는 삼촌의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조카, 노벨 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네. 조카 개인의 크나큰 영광이요, 아버지 한승원 작가 형님 가문의 영광이요, 대한민국의 쾌거네. 나도 조카와의 관계를 아는 지인들로부터 꽤 많은 축하 메시지와 전화를 받았다네. 나도 지난 40여 년 동안에 100여 편의 논문과 연구 보고서를 쓰면서 체험한 바로는 한 편의 작품을 쓴다는 것이 마치 자신과의 씨름처럼 힘든 일인데, 하물며 상상의 세계를 글로 옮기는 창작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는가? 오죽하면 창작 활동을 임신과 출산에 비유하겠는가? 특히 분량면에서 볼 때도 소설 작품은 다른 장르에 비해 창작의 진통이 상상하기가 힘들 것이네. 나도 과거에 몇 편의 중단편 소설과 시와 수필 등을 써보면서 조금은 경험한 일이라서 공감할 수 있다네. 조카가 그런 세월을 3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이룩한 위협에 대하여 어떻게 몇 마디 말로 존경과 찬사를 표현할 수 있겠는가. 여하튼 가슴 벅찬 축하를 보내네. 게다가 조카를 낳고 키우신 아버지 한승원 작가 형님 내외 분에게도 뜨거운 축하를 보내드리고 싶네. 어쩌면 형님은 자제인 조카를 통하여 젊은 날의 고된 나날에 대한 보상을 받으셨다고도 할 수 있다네. 교사 생활과 창작 활동을 겸하면서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어린 동생 3명을 돌보시며 대가족 집안의 가장 역할까지 하셨으니 형님은 인간적으로 거인이셨네.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카스키 의 히라빈 조르바의 주인공 조르바나 니체의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았다의 토인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할까? 그래서 17살 아래 동생인 나의 청소년 시절에 형님은 나의 영웅이었네. 형님은 내게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분이셨네. 어떻게 보면 나는 그분의 분신처럼 성장했다네. 형님은 나의 문학적 재능을 알아보고 나의 병역 특례 기간 5년이 끝나면 김원일, 김원우 작가와 같은 형제 작가로 살아가자고 제안하셨네. 나는 형님의 은덕을 갖고자 형님이 교사직을 그만두고 작가로 활동하시던 초기 4년 동안 나의 월급 절반 이상을 형님에게 보내드리면서 형님의 전업 작가 생활을 도왔다네. 그때 조카는 초등 시절이었네. 게다가 형님은 나의 결혼 주례로 작가 이호철 선생님을 세워 나의 작가 활동 발판을 마련해 주실 만큼 나를 아끼셨다네. 마치 아들을 챙기듯이. 내가 손 위 아래 누이들과 함께 형님 집에서 살았던 10년 세월에 힘들고 슬프고 어려웠던 시절이 떠올라 목이 메네. 아버지의 생전까지 꽤 괜찮았던 우리 집안 9남매는 아버지의 소천 이후로 갖가지 비극적인 불행들이 덮쳐오면서 암울했고 가세까지 크게 기울었다네. 그래서 나는 중등 1년부터 누이 둘과 함께 광주에 사시던 형님에게 맡겨져 함께 지내게 되었네. 우리는 두어 번의 이사 끝에 형님의 처가에서 지어준 한옥집에서 살았네. 그 한옥집은 광주 신역 뒤와 로켓 배터리 공장 옆에 위치하였는데 비포장 도로와 퇴비 적치장에서 몰려오던 먼지와 파리를 막아내야 했고, 밤마다 근처 판자촌 남정네들의 객기 부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네. 그때 조카는 유년이었고 나는 고등, 대학 시절이었네. 그 시절의 추억들이 가슴 마리게 되살아나네. 내가 고등 2년 어느 날 늦은 밤에 형님은 술에 취해 퇴근해서 나를 툇마루로 불러내더니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문필가만 있다. 무관도 있어야겠다. 네가 육군사관학교에 가는 것도 좋겠다. 이사장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그런 작품을 계속 쓰면 나를 해직시키라는 경고를 어떤 기관으로부터 받았다는구나. 군사 독재 정권이 싫지만 네가 육군 사관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괜찮겠다. 어떤 작가는 자기 형님이 고급 장교라서 잡혀가도 바로 풀려나더라. 너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형님과 나는 툇마루에서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네. 형님은 교사 생활과 창작 활동을 병행하기가 힘들었는지 자주 아프셨다네. 창작 활동에만 전념하길 갈망하셨지. 나는 거의 매일 밤과 새벽에 형님의 타자기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중고 대학을 마쳤다네. 측간 변소에 들어가면 형님이
퇴고하신 원고지를 읽느라 다리에 쥐가 나기도 했다네. 초기의 조카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눈에 선하네. 항상 차분하고 다소곳하며 혼자 방에 누워서 무슨 생각인가 골몰하던 조카의 모습이 기억나네. 조카가 아기 때 엄마 형수님이 담장 없는 1층 양옥집 마당에서 밥 짓는 불을 지피는 동안에 조카를 업어주셨다네. 조카가 하도 울어대는 바람에 짜증이 나서 내가 조카의 엉덩이를 꼬집어 더 울렸다네. 이 자리를 빌려 용서를 구하네. 내가 대학 1년 때 교양 영어 장문 리포트를 써놨는데 5살 조카가 내 책상에 올라가서 리포트에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놓아 황당했다네. 리포트를 새로 베껴 쓸 시간이 없어서 색연필 그림이 그려진 이유를 리포트 위에 써서 그대로 제출했는데 교수님한테서 엑셀런트를 받았던 일이 떠오른다네. 형님의 제안으로 조카가 중등 2년에 영어 교과서를 다 외우던 상금을 주기로 했었는데 석 달 후에 조카는 거짓말처럼 한 자리에서 교과서 전체를 연습 문제까지 단 한 문장도 틀리지 않고 다 외웠네. 나는 기겁했고 그때 이미 조카의 비범함을 직감했네. 나는 어깨에 힘주면서 형님 네 분 앞에서 조카에게 상금을 주었다네. 지금부터 18년 전에 형님의 김동리 문학상 시상식에서 내가 조카의 얼굴을 본 이후로 편지로나마 대면하는 것은 처음이네. 지금부터 37년 전에 셋째 형님의 장례식에서 그 형님의 구원 문제로 형님과 나 사이에 큰 충돌이 일어난 후로 형님 집안과 소원해져 있었지만 그래도 나의 인생에서 은인이신 형님의 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려고 갔던 자리였네. 그 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조카를 가끔 매스컴을 통해 보곤 했다네. 그동안에 멀리서 조카의 맨부커상 수상 소식을 들었지만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자 나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네. 솔직히 말해 기쁨에 앞서 적잖은 충격과 놀라움과 걱정에 빠졌다네. 노벨상 수상으로 인하여 오히려 형님 집안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더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조카의 작품에 대한 평가로 한국 사회가 두 쪽으로 갈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라네. 20여일이 지나는 동안 충격과 놀라움이 많이 사그라지고 마음이 정리되어 이제야 축하 편지를 보내네. 형님 집안과 아예 단절된 상태에서 조카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전혀 몰라 불가피하게 공개 편지를 보내게 되었네. 사실 조카와 나의 단절도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미워하고 배척하신 형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네. 지금부터 39년 전에 2년 동안 형님과 나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인생이 망가져가는 셋째 형님의 치유 방법을 놓고 2회 동안 서로 첨예하게 갈등하였네. 그러다가 셋째 형님은 돌아가셨고 그 형님의 장례식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사람도 어떠한 것 문학 포함도 인간의 영혼을 구할 수 없다는 나의 주장에 분노하여 형님은 3일 동안 나를 가혹하게 핍박하셨네. 그 핍박이 어떤 것인지는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네. 형님은 피를 뽑고 뼈를 갈듯이 글을 써서 너를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면서 그 말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며 사무제날 새벽까지 나를 신문하셨다네. 문학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작가 활동을 해오셨던 형님에게 문학에는 구원이 없다는 나의 말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켰던 것이네. 그때부터 형님과 나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오게 되었네. 40대 중반에 잠깐 세속에 빠졌지만 나는 지금까지 38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영혼과 인생이 망가진 이웃들이나 붕괴 직전의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전념해 왔다네. 하지만 형님 집안의 구원에 대한 나의 눈물의 기도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네.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이후로 국내에서 노벨 문학상의 권유는 물론 조카의 작품에 대한 외설성 비판과 청소년 유해성 시비가 일어나고 5.18 민주화 운동과 4.3 사건에 대한 평가 시비가 새삼 일어나고 주한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노벨 문학상 취소와 한림원 규탄 시위까지 벌어지며 조카의 작품에 비판했던 어떤 작가가 특정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는 상황을 보면서 나는 이 나라의 장래가 심히 걱정되었다네. 최근에 자주 SNS 단체방에 조카의 작품에 대한 비난 글들이 게시되고 조카의 작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지인들의 전화까지 받을 때는 참담하기 그지없었네.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인데 조카의 작품에 대한 극단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지경에 이르니 그저 가슴이 아플 뿐이네. 나는 조카의 혈육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도, 신학을 공부하여 안수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목회자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29살까지 시간만 나면 국내는 물론 세계 문학, 사상, 서적들을 탐독하다가 21
한 살에 처음 써봤던 단편소설이 대학 문학상에 당선되고 22살에 두 번째 써봤던 단편소설이 지방신문 신춘문예 소설 부분에 당선되었고 그 후로 29살까지 작가의 길을 준비했던 휴면 작가요. 또한 부강한 조국을 후세들에게 물려주려고 45년 동안 국방연구개발 현장에서 4번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일했던 공학자 출신이네. 이런 인생을 살아온 삼촌으로서 조카의 작품에 대한 논란거리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조카의 앞으로의 작품 활동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다네. 어찌되었건 나의 청소년 시절에 내게 은덕을 베푸신 형님의 자제요. 내 등에 엎혀주기도 하고 예뻐하면서 자란 조카의 작품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마치 가슴에 생채기를 난 것처럼 마음이 아프네. 이 글을 인터넷에 올리자마자 수많은 사람이 나를 향해 나쁜 놈이라고 돌팔매질할 수도 있음을 익히 알고 있지만 이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네. 편지를 써야 할지 말지를 하나님께 여러 번 여쭤보기도 했네. 보름남짓 기도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편지를 쓰면서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네. 나는 대의를 위하여 조국의 백성과 후손의 영혼을 위하여 이 편지를 공개하기로 결심했네. 이 시대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더욱 급속도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네. 우리나라마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의 합법화가 시도되고 영혼까지 파괴되는 성폭력이 수없이 자행되며 이혼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거의 1위를 차지하는 것은 통탄할 일이네. 따라서 문학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사회 윤리적인 책임의식을 갖게 하고 우리 국민이 문학 작품에 대하여 분별력을 갖도록 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애쓰는 목회자로서의 사명감으로 이 편지를 공개하게 되었네. 깊이 이해하길 바라네. 이러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장문에 마치 소설 같은 6째 너무나 긴 편지입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중략하고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의 부제목만 읽어드리고 마무리 말만 전해드립니다. 첫째, 노벨 문학상의 권위에 관한 의견을 밝히셨네요. 스카이데일리에 쭉 적어놨는데 이거 한번 나중에 참고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카의 소설 작품 채식주의자에 대한 외설성 비난과 청소년 유해성 논란에 관한 의견을 내셨는데 목사님답게 조카의 글을 이제 걱정하시면서 비판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셨고요. 셋째는 조카의 소설 작품 3개에 대한 의견을 나누셨는데 여기서도 이제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나 괴테 소설 등을 예로 들면서 사람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넷째는 제주도 4.3 사건, 6.25 한국전쟁,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시각을 전했는데 작가는 역사적 사건 속에 처한 인물 모습을 그리되 그 사건의 진실 여부를 밝히듯이 풀어내는 것은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그 진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독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소설을 쓰면서 역사적 진실이라고 단정을 해버리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비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강 작가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길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4.3과 6.25 이런 역사적 의미를 냉철하게 해석해야 되지 않나. 그걸 광주의 시각으로 오판해서는 안 된다. 작가는 그럴 권리가 없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조카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했고요. 다섯째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문학 작품을 어떤 시각으로 쓰면 좋을까 하고 퀘스천 마크를 달았습니다. 이 조카도 그렇지만 삼촌도 광주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5.18에 대해서 그러니까 광주 시민을 비롯한 호남인들이 공의와 불의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세력은 불의의 세력인 것 마찬가지로 광주 시민과 호남인들은 영적 분별력을 갖춰서 그런 불의한 세력을 비판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5.18을 똑바로 봐야 한다는 얘기를 해주시네요. 5.18의 진상이 충분히 규명되었고 피해를 보상받았다면 과거를 용서하고 빛고울답게 밝게 살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죠. 광주는 빛고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국내 작가들이 5.18을 그런 방향으로 그려야 하지 않느냐. 그걸 점잖게 타이르네요. 그래서 유공자 보상금도 국민의 혈세로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데 유공자 명단 관리를 국가보훈부로 넘기지 않는 거,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건 엄밀히 따지면 반인 국가적인 행위다. 이렇게 아주 무겁게
따지시네요. 그리고 여섯째는 조카가 세상에 밝음과 소망을 주는 작가가 되려면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주문을 하시는 거죠. 한강 작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세상의 권력이나 인습 등의 억압으로 그 심령이 파괴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영혼들이 마귀한테 도둑질 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제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치유된다고 믿는데 이제 작품 속에서도 치유되는 작품을 좀 쓰면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영화 배너의 원작 얘기도 쓰셨고요. 그 다음에 기적의 사과라는 책 있죠. 기무라 아키노리의 체험담을 쓴 전기 이거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작가로 태어나기를 원한다고 그랬네요. 그러면서 맺는 말을 했는데 맺는 말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조카, 내가 지금 조카에게 한 말들이 조카의 마음을 아프게 찌를 것을 생각하니 나도 이 편지를 쓰는 내내 마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몇 번을 울었다네. 과거에 조카가 매스컴에서 나도 빛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네. 그래서 더더욱 이번에 조카에게 참 빛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네. 지금까지 조카는 그 참 빛을 모르고 살아왔겠지만 이제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온 세상에 사랑과 평화와 위로를 안겨주는 위대한 작가가 되길 기도하네. 30년 동안 수많은 작품을 쓰느라 너무 수고했으니 이제는 쉬엄쉬엄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축원하네. 이렇게 한강 작가를 사랑하는 삼촌 한충원 목사 대전 안골에서 이렇게 올렸네요. 가이데일리의 원문이 그대로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코멘트는 생략하겠습니다. 한강 작가 이거 읽으셨겠죠? 삼촌에게서 애정어린 뜨거운 충고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라보네요. 왜냐하면 그 삼촌에게도 자랑스러운 조카고 안타까운 조카지만 저희 국민들에게도 한편으로는 자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분노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잘 이런 삼촌의 말을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전두환 회고록 4권인데요. 이순자 자서전 포함해서 아주 재밌습니다. 10% 할인해 드리는데 예약 주문을 받습니다. 일로 문자로 성함 남겨주시면은 출판사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12월 20일 날 일괄 배송한다고 합니다. 예약이에요, 예약. 문자 남겨주세요. 재밌습니다.